이야기 주제는 주보에 보면 자비간 수행과 공덕이라고 하는 것을 준비를 했습니다. 보면은 단락이 몇 단락이 있는데 첫 번째 단락이 있고 첫 페이지에 두 번째 단락이 있고 세 번째 파란 글씨 있죠. 파란 글씨는 자비경이라고 하는 경문입니다. 그 파란 글씨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이 있는 모든 것, 강하거나 약하거나 큰 것이나 작은 것이나 무거운 것이나 가벼운 것이나 모두 행복해지기를, 편안해지기를, 착해지기를 바라야 한다. 또 눈에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가까이 있는 것이나 멀리 있는 것이나 이미 태어난 것이나 앞으로 태어날 것이나 모든 생명들이 행복해지기를 바라야 한다. 어떤 경우라도 남을 속이거나 무시해서도 안 되고 미워해서도 안 된다. 분노하는 마음도 해치려는 마음도 내서는 안 되며 남에게 아픔을 주지 않도록 애써야 한다. 마치 어머니가 목숨을 걸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지키듯이 모든 생명들에게 한량없는 자비심을 내야 한다. 이렇게 사는 것을 귀한 삶이라고 한다. 이게 자비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주제가 자비간 수행과 그 공덕이라고 했으니까 자비간 수행을 어떻게 하는지 요즘 명상이 유행하는데 이 자비명상이라고 자비간 수행을 자비명상이라고도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자비에 관한 내용들을 아주 상세하게 자비경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자비명상이라고 하는 그 명상 수행 속에서도 자비에 관련된 내용을 다 이렇게 추려서 인식하고 그것을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자비간 수행이라고 그러고 자비명상이라고도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면은 어떠한 이득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단 그러한 자비간 수행을 하게 되면은 자기 마음이 자비스러워지는 것이죠. 자기 마음이 연민의 마음이 생기게 되고 물론 우리 사람의 본래 마음 속에서는 선한 것도 있고 악한 것도 있고 자비심도 있고 연민의 마음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만은 그 여러 가지 마음 중에 악한 것 또는 해치는 것 이런 마음이 활성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마음은 자꾸 내려놓고 소멸시키고 그리고 자비심을 생각하고 자비행을 생각을 하고 이 자비심의 구체적인 것을 생각을 하고 자비행의 구체적인 것을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 자비행의 구체적인 것이 바로 보살의 마음, 보살심입니다. 그리고 보살행이죠. 더 나아가서는 부처님이 자비심을 가지시고 자비행을 하셨던 그런 큰 성인이시죠. 그래서 그 부처님 마음, 보살의 마음을 자꾸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생각을 하려면은 부처님의 그 일생애를 자세히 잘 알아야 돼요. 그걸 공부를 해야 돼요. 그리고 보살행과 보살심에 대해서도 역시 그러한 관련된 경전을 잘 읽고 그 공부를 잘 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구체적으로 자비 명상이나 자비관을 할 때에 그러한 생각들을 다
낱낱이 기억을 하고 그러한 행들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명상을 한다고 해서 이렇게 경전도 안 읽고 그냥 앉아서 이렇게 명상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더욱 열심히 경전을 읽고 경전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자비에 대해서 더 공부를 하고 구체적인 자비 행위 실제 일반 사회적으로 어떻게 실천이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더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자비 행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 자비경에는 대체적으로 이제 생명에 대해서 큰 생명이든 적은 생명이든 힘이 있는 것이든 힘이 없는 것이든 모든 생명에 대해서 연민의 마음, 자비의 심, 자비스럽게 그것을 바라보고 이렇게 하는 게 내용이 써져 있지만 실제 우리 사회적으로 자비행을 어떻게 실천을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할 때 우리 불교의 가장 핵심적인 교리가 연기법이죠. 인연법. 인연법으로 보면은 모든 생명이 다 하나의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연기법에 의해서 모든 생명을 보면 다 내 생명과 동일 생명이라는 거예요. 하나의 생명이라는 것이죠. 그 하나의 생명이기 때문에 자비스럽게 생각을 하고 연민한 마음으로 바라봐줘야 되고 그리고 내가 자비스러운 행동을 통해서 그러한 모든 생명과 함께 관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논리 사상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불교 교리의 핵심인 연기법도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어떻게 작동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비관 수행이라고 하는 것, 자비 명상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경전 그 다음 단락에 보면은 부모는 자식이 멀리 떠나 있거나 가까이 있거나 또 잘나고 못나고를 가리지 않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대한다 그랬어요. 부모가 자식 사랑은 자식이 여럿이 있더라도 어느 자식을 차별하지 않고 똑같이 대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겠죠. 뼈를 깎는 아픔 속에서도 절대 자식을 곁에 떠나지 않는다. 부모가 자식 곁을 떠나지 않는 마음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자비관 수행이란 이 같은 절대적인 사랑, 상대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조건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절대적인 사랑입니다. 자비로 모든 존재들의 삶을 헤아려 보살피며 살고자 하는 마음, 그러한 마음을 닦는 것이 자비관 수행이고 자비명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풀 한 폭이 작은 벌레에 이르기까지 일상에서 만나고 헤어지는 모든 존재들의 아픔을 사무치게 관하고 하루빨리 그러한 과보에서 벗어나 편안하고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에 머무르는 것이다. 이러한 마음에 머물러 이 자비관, 자비명상은 머물러는 것이고 사는 또한 머물러 사는 한 서로의 몸과 마음에 상처를 내는 일은 추호도 없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엊그제 이제 뉴스를 보니까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그 대통령이라고 하는 지금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임기가 다 됐는데도 불구하고 선거를 못하기 때문에 계속 젤렌스키가 대통령 역할을 하고 있어요. 젤렌스키와 트럼프하고 백악관에서 만났어요. 만나서 회담을 했는데 그 회담이 잘 마무리가 된 게 아니고 회담이 이제 그걸 보고 뭐랍니까?
그 파산이라고 할까요? 회담을 목표를 가지고 서로가 회담을 했을 텐데 젤렌스키는 미국에서 전쟁을 열심히 잘 할 수 있도록 무기를 지원해주고 돈도 지원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트럼프와 만났고, 트럼프는 그 우크라이나의 지하자원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하자원 중에도 굉장히 중요한, 중국에서 90% 가지고 있는 히토르라고 하는 그 지하자원을 이제 거기서 채굴을 해서 미국에서 쓸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그러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서로 만나서 그것을 서로 바꾸는 것이죠. 우크라이나에서 히토르를 채굴을 해서 미국으로 가져와 쓸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이 트럼프의 목표고, 젤렌스키는 그걸 주는 대신 우리나라에게 미국의 무기를 지원을 해주고 돈도 지원을 해달라, 이러한 의도로 서로 만난 것 같은데, 정확하게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만난 것 같은데, 그 얘기 과정에서 젤렌스키가 너무 과격하게 반응을 했어요. 고분고분하게 트럼프에게 지원을 해달라고 하는 것을 요청을 해야 되는데, 과격하게 반응을 하니까 트럼프가 화가 나가지고 그냥 그 회담을 중지를 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회담 끝나고 난 다음에 트럼프가 우크라이나에 미국에서 지원하는 모든 무기를 지원 중단을 시켰어요. 미국에서 무기를 지원 중단을 하면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 싸우는데 그 무기가 없으면 하루아침 거리가 되는 것이죠.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두 나라가, 우크라이나와 미국이 서로 합의를 한다 하더라도 러시아에서 그것을 안정을 보장해 주지 않으면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나라가 서로 합의를 해서 서로에게 평화의 보장, 전쟁이 안 나게 할 수 있는 평화의 보장과 서로 자기 나라의 이익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선에서 회담이 돼야 되고, 러시아를 설득시켜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게 깨진 거예요. 깨지니까 앞으로 우크라이나의 저 전쟁이 유럽에서 지원을 해주지 않으면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유럽에는 2차 대전 이후에 이 전쟁 물자를 생산하는 모든 생산 시설을 다 중지시킨 거예요. 이제 앞으로는 전쟁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유럽에 있는 모든 탱크나 이런 무기들이 옛날에 우리나라 연대로 얘기를 하면은 1900년도 초, 1940년대, 50년대 이때의 기술에 다 머물러 있는 거예요, 유럽은. 근데 우리나라는 엄청 그것을 발전시켜가지고 우리나라 항공 무기가 세계에서 유명한 성능 좋은 무기로 돼가지고 이 유럽에서 막 팔려나가고 중동에서 팔려나가고 이렇게 팔려나가서 우리나라가 지금 무기 수출이 굉장히 잘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얘기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세계는 지금 이렇게 무기를 많이 만들어서 수출을 하고 그것을 자국의 경제에 부응하게 하는 그런 데 몰두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무기를 많이 만들어 수출을 하고 이게 되면은 결국은 무기는 뭐예요? 전쟁이잖아요.
전쟁에 의해서 나라가 경제가 부강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모든 세계의 모든 나라가 그렇게 될 수가 없고 세계에서 몇 나라만 지금까지는 미국, 프랑스, 독일 이런 데만 그 무기 수출을 해서 큰 돈을 벌어서 그 나라가 잘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처럼 뭡니까 삼성에서 저기를 많이 수출을 했던 것 그런 그 인류에게 큰 과학적으로 발전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생산품을 생산을 해서 수출을 해 이제 돈을 버는 게 아니고 무기를 수출을 해서 돈을 그렇게 많이 버는 나라들이 독일, 프랑스, 미국 이런 나라들이었어요. 그런 나라들이 잘 쓰는 것이 전부 다 전쟁 물자를 많이 생산을 해서 팔아서 돈을 벌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 지구가 계속적으로 그런 쪽으로만 발전되게 전쟁 무기 물자만 많이 생산하고 수출을 하고 사고 이렇게 하면은 결국은 지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평화의 세상이 되는 게 아니라 언제든지 핵무기가 폭발하면 지구 자체가 폭발을 해버리는 그러한 평화스럽지 못한 그러한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부처님은 그 중생 그 탐진치의 가득 쌓인 그러한 중생들, 그러한 세계에 자비심을 가지고 자비관을 하고 자비행을 하라고 이렇게 부르짖고 있어요. 2500년 전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그것이 이제는 또 그 유럽, 미국에서부터 이제 이 명상법이 발전이 돼, 발굴도 하고 발전이 돼가지고 자비명상이 이제는 유럽에까지 다 전달되고 그것을 통해서 불교가 유럽에서 이제 많이 알려지고 사람들에게 있어서 호감이 가고 하는 상태로 지금 현재 되고 있습니다. 인류의 평화, 세계의 평화의 방식은 이 자비명상, 자비관, 불교의 수행, 자기 탐진치 삼독을 없애는 그 수행일 수밖에 없어요. 이 지구의 평화, 인류의 평화는 이 불교의 중심 수행법은 전부가 다 선행이잖아요. 파괴를 하는 게 아니라 선행이에요. 그거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 가장 우리 인간이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은 파괴와 탐진치 삼독심을 소멸시키는 것입니다. 파괴, 오계를 파괴하고 탐진치 삼독심을 가지고 모든 자기의 욕망을 채워가는 이러한 사람의 마음을 다 순화시키고 평화롭게 바꿔나가는 이 수행이 바로 개인의 평화와 가정의 평화와 이 사회의 평화와 인류의 평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의 모든 그 인류 학자들의 정평이에요, 그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의 모든 세계 그 강대국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 그 발굴하고 발전시키고 하고 있는 게 전쟁 물자라고 하는 거예요, 전쟁 물자. 이래 가지고 세상이 어떻게 평화롭게 될 수가 있겠는가? 우리 금강정사도 힘이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산하단체 5개 단체를 통해서 일반 시민들에게 교육이나 문화나 또는 이런 복지를 통해서 어쨌든 그 사람들한테 큰 힘이 되든 적은 힘이 되든지 이렇게
역할을 하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의 실천이라는 것이죠. 자비행의 실천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호법이 바로 법을 보호하는 것이죠. 진리를 보호하는 것이죠. 법이 뭡니까? 법이 평화를 가꾸는 것이 법이에요. 자비행이 우리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우리 사회적으로 실천이 되는 것이 이게 호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자비관 수행과 그 공덕이라는 거예요. 자비관 수행의 그 공덕은 결국은 평화입니다. 평화. 안정이고. 그 뒤에 보면은 마지막 그 까만 글씨인가요? 어딘가요? 두 번째 경문이죠. 저 빨간 제일 마지막에 빨간 글씨로 제목이 달아져 있는 그 파란 글씨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비경에는 다음과 같이 자비관 수행 공덕을 말하고 있다. 자비관 수행을 잘 해서 수행이 잘 닦여진 사람에게는 이런 공덕이 있다. 여기서 말하는 공덕만이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개인의 마음이나 또는 가정이나 우리 사회가 평화를 가져오는 것이 자비관 수행의 공덕인데 여기에서는 악몽을 꾸지 않아 편안히 잠을 잘 수 있으며 즐겁게 깨어난다. 또 사람이나 사람이 아닌 존재들의 아낌을 받는다. 그 모든 이 환경으로부터 자기가 보호를 받는다라고 그런 것이죠. 불의의 사고나 장애가 없어진다. 장애가 없게 된다. 천신들이 보호해준다. 불이나 독, 또 무기의 해를 입지 않는다. 그 마음은 쉽게 선정을 이룰 수 있고 얼굴 표정은 평온하고 밝으며 임종에도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는다. 설록 이 사람은 높은 경지를 못 얻었다 하더라도 최소한 행복한 세계에서 살 수 있다. 자비관 수행을 하면 이런 공덕이 개인에게 주어진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자비관 수행을 잘해서 가정과 사회가 평화로워지면은 그 평화로운 사회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생산하는 활동을 하고 경제 활동을 하는 이 과정 속에서 평화가 깃들어진 그런 사회 환경 속에서 하게 되면은 그 사회 자체가 평화로워지는 것이죠. 요즘 우리 사회의 갈등으로서 아주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서로 우파 좌파 나눠져 가지고 서로가 막 정치적으로 또는 국민이 두 개로 갈라져 가지고 그 부부들이 서로 말도 않고 싸운대요. 한쪽은 우파, 한쪽은 좌파 해가지고 말도 않고 싸우고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많이. 그게 뭡니까 그게. 그렇게 해봐야 정치인들 몇 명만 뭐 좋아질 수 있고 또 감옥 갈 수 있어요. 극단적으로 싸우는 지금 뭐 어디는 무슨 좌파, 어디 시는 우파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만약에 서로 부딪힌다고 한다면은 우리 사회에 굉장한 혼란, 불행이 가져옵니다. 이 불행한 극단적인 이 상황 속에서 경제가 돌아갑니까? 아니면 뭐가 돌아갑니까? 경제가 추락을 하고 또 사람과 사람과의 사이에서의 친구, 서로 남녀 애인 간에서도 또 달라져 가지고
헤어진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성들은 뭐 개딸, 남성 20대들은 뭐 좌우파, 뭐 이렇게 뭐 크게 갈라져 있는 그 성별 나이별로도 갈라져 있는 이런 해가지고 아니 20대 남성들이 또 20대 여성들이 좌우 갈라져 있으면 그 사람들이 무슨 뭐 연애를 하겠어요. 무슨 남녀관계 교류를 하겠어요. 뭐 하겠어요. 근데 나중에 결혼할 사람도 없어질 수 있다는 것이잖아요. 이런 극단적으로 가가는 것은 우리 나라의 발전과 경제의 성장과 앞으로의 이 남북의 통일 문제에서도 엄청나게 장애 요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빨리 끝내야 돼요. 이게 빨리 끝나고 나라가 평정되고 평화로워져야 돼요. 이게 어디에서 계산을 했는데 우리나라가 물류비를 확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우리는 전부 다 배로 비행기로 실어 날리잖아요. 수출품을. 수입품도 비행기로 배로 실어 날리잖아요. 그런데 남북 관계가 잘 이루어지고 철도 하나만 저 중국 쪽으로 북한을 통해서 철도 하나만 개설이 되면은 이 철도로 인해서 중국에서 저 유럽으로 다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세계 곳곳으로 다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시간이 절약되고 물류비가 절약돼서 우리 수입 수출을 하는데 엄청 큰 그 나라의 경제 발전이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일본도 우리나라를 거쳐서 유럽으로 수출을 하는 물동량을 다 우리나라를 거쳐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배로 저 밑에 한 달 걸쳐서 유럽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일주일이면 다 간다는 거 아니에요? 이제 부산항에 일본 그 수출 수입품 물량이 부산항으로 와서 다 내려서 부산항에서 열차를 싣고 그리고 저 만주벌판으로 쭉 가서 유럽으로 이렇게 가면은 일주일도 안 걸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일본에서 싣고 저 유럽 쪽으로 가려면은 엄청 시간이 많이 걸린다. 24일인가? 거의 한 달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연료비 또 시간 많이 걸려서 그런 경제 부담 이러한 것들이 엄청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북이 화해를 해서 철도 하나만 놓아주면은 일본이나 대한민국이 세계 관계를 하는데 엄청 경제적으로 이득을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북한은 그냥 이 철도만 놔주고 마느냐? 그렇지 않는 거죠. 북한도 남쪽과 일본에서 그 통행세를 엄청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배로 저쪽으로 가는 그걸 반만 북한에서 받아도 북한의 경제에 엄청 큰 도움이 된다. 뭐 이런 계산을 어느 학자가 해서 발표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계 경제에도 세계 평화에도 엄청 큰 도움이 된다. 남북한의 통일은 그만두고라도 북한의 경제적인 이득을 갖게 취하게 하고 그 철도 한 길만 내주게 허용을 해도 그만큼 서로가 큰 경제적 이득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그 철도라고 하는 그것을 통해서 저 북쪽에서 나는 에너지, 가스, 석유, 물 이걸 저 중동에서 싣고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파이프라인을 개설을 하면은 가장 싼 거, 가장 빨리, 가장 질 좋은 걸로 안정적으로 다 확보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뭐 이런 계산을 어느 경제학자가 계산을 해서 이만큼 그 남북한의 철도 하나가 그만큼 세계 경제에 큰 도움을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놨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면 또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고 얘기를 할지는 모르겠는데, 실제 뭘 어떠한 것에서 하는 게 아니라 실제 서로가 이득을 보는, 또 서로가 평화를 가꾸는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세계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이게 바로 자비수행, 자비명상, 이게 이제 우리 역사적으로 사회적으로 자비수행을 공덕이 이러한 우리 사회적 역사적으로 실현시킬 수 있는 그러한 그 수행의 공덕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12시 됐네요. 그래서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이거는 불사에 관련된 얘기인데요. 오늘 아침에 있었는데 저기 누구야? 대법장 보살님이 봉투를 하나 가지고 오셨어요. 근데 불사에 동참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이번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하겠다라고 그러면서 첫 번째 거라고 해서 돈 1,000만 원을 가지고 와서 대들보인지 기둥인지 앞으로 그 종목은 따로 선택을 하겠지만 동참을 했어요. 그리고 당신의 친구, 전에 조교사에 다니시면서 열심히 같이 함께 봉사활동을 했던 그런 보살님이 계시는데, 그 보살님이 그 전에 여기에다 1,000만 원을 맡겨 놓고 갔어요. 그 불사하면은 그걸 불사에 동참을 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맡겨 놓고 갔는데, 오늘 아침에 그 얘기를 해서 그 대법장 보살님하고 그분하고 해서 오늘 아침에 첫 증창불사의 동참 첫 번째는 아니지만 그 가장 고액 동참으로서 두 분이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좀 해야 불사 동참이 불사가 시작됐구나 하는 생각을 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대법장 보살님 역할로서요, 오늘까지 2,000만 원이 불사에 동참이 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